되나요? 네, 보여요. 네네. 음. 오늘 가져온 책은요, 그 뇌과학 책을 들고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약간 과학교실 느낌으로 가져왔고, 이게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온테스크라는 책이에요. 이 책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좀 자신이 좀 있어요. 아, 내가 네, 좋아하는데 읽어봐야겠다. 네. 네, 제가 ADHD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도요. 있으세요? 네. 아, 이게 그래서 본 거고요. 의사쌤이 추천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음, 일반 분들은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어요. 되게 좀 어려운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 분야로 좀 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본 거고, 관, 음. 관심 없는 분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내용은 정말 유익하고, 제가 아주 쉽게 핵심만 좀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특히 누구한테 줬냐면요. 이 프로페셔널을 좀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책 내용 그대로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어, 이게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품어야 할 궁극적인 퀘스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음, 진짜 생각은 어떻게 행동으로 좀 이어지는지 음. 진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 세상에는 좀 동물이 진짜 많잖아요. 강아지, 뭐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 근데 이런 동물들이랑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언어. 언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장 다른 게 있어요. 인간이랑 동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동물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음,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일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태스크인데요. 온태스크, 과제라는 뜻입니다. 뭐 일, 과제 같은 맥락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이 과제로 돼 있대요. 음, 그래서 여기서 과제는 그 교수님이 내주는 과제가 아니고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 태스크의 개념을 알면 책의 이해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우리 인간이요,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목적이 없는 행동을 못해요. 네, 네, 맞네요. 네. 해보세요. 안 돼요. 음, 목적이 없는 행동 안 돼요. 일부러 할 수는 있어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엉뚱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목적 없는 행동을 하려는 목적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뭘 해도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음, 성립입니다. 그래서 뭐 일들은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일을 착수하고 중간 과정이 있고 일을 끝마치는 것까지. 근데 이 일련의 행위들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생각에서 나온 우리 과제들이요, 90% 이상이 움직임이에요. 무빙. 음, 음. 네. 전문 용어로 운동 출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운동 출력이 아닌 것도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행동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운동 출력이에요. 예를 들면은 책을 보고 뭐 줌에 접속하고 성우님한테 돈의 계좌 송금하고 이런 거 다 움직인 거잖아요. 저희가 다 움직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거의 다 운동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출력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이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의 조절이 이 생각의 조절로 진화했다라는 게 이 책의 주제예요. 음, 자, 그러면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어떤 거를 행동에 옮긴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6억 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지구상의 동물들은요, 진화적으로 한번 타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신경계까지 딱 들어가 보면은 이 동물은 기본적으로 자기 행동을 억제하게끔 진화가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진화 현상을 보잖아요. 막 동물들 보면은 위급 상황 되면 막 죽는 척하거나 확 얼어붙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인간도 놀랄 때 보면 확 얼잖아요. 네. 이거를 프리즈 반응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반응도 있어요. 막 회피하거나 막 도주하는 반응, 다른 반응도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행동 억제가 제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래요. 왜냐면은 행동을 억제하지 않으면은 죽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다람쥐가 조심성 없이 팍 튀어나갑니다. 막 사자가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나대요. 그러면은 막 잡아먹히거나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동물은 이 위험 때문에 조심성을 기본적으로 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모든 동물은 행동 억제가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인간도 동물이죠. 다 똑같아요. 우리 뇌에 그 움직임 동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이 시상이라는 곳인데, 이 시상에 움직임을 조절하는 동력문이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려면은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열기가. 왜? 왜냐면은 이게 이중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기본 디폴트 값이 행동 억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제하는 힘을 억제하고 동력문을 열어야 되니까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문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탈억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억제를 억제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행동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뇌에서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니까. 어 예를 들면은 자폐아 같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 행동을 크게 억제를 하지 않죠. 막 크게 소리 그쵸. 지르거나 막 생각하는 대로 몸 움직이고, 근데 하지만 그 행동을 정교하게 하진 못해요.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 문이 열릴까요? 절대 안 열립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을 그래서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뇌에서는 무조건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이 뭐냐면 정신적 노동, 노력 이런 거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비용을 우리는 내더라도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득이 비용을 넘어설 때. 예. 그때만 인간은 행동해요. 그거를 동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지 조절은 100% 동기에 의존해요. 무조건. 우리 몸에는 이 저울이 있어요, 저울. 그 저울은 뭐냐면 이득과 비용을 계속 재요. 그 저울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이제 진화됐고, 이 인간의 인지 조절 능력이 극대화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득실 따지려고 진화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 행동이랑 노력, 노동 같은 비용을 매번 맞거래를 하거든요. 맞거래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비용을 안 내는 방법은 없냐? 있어요. 그 방법 뭐냐? 반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은 매번 행동할 때마다 굳이 비용을 안 내도 돼요. 일정 이상 반복하면. 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욕망을 일단 안 품어도 되고 보상을 따로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비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운전할 때마다 맨날 톨게이트 들러서 현금 내고 비용 내고 하면 번거롭죠? 근데 하이패스 달면 그냥 쭉 가버리죠? 그쵸. 반복이 하이패스입니다. 행동을 지배하는 반복이 하이패스다. 그래서 탁월해지려면은 행동을 반복해 가지고 작은 행동들을 자동화 만들어 놓는 게 결국엔 답인데, 책에 많이 나오죠, 이런 거. 근데 이 새로운 행동을 잘하려면은 동기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동기가 많아야 된다는 거는 어, 동기가 이기려면 동기가 많아야 된다. 동기는 뭐냐? 결국 기억이다. 음, 그러므로 이 동기를 유발하는 기억이 많으면 행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득실을 따지면서 진화가 된 게 결국에는 이 뇌가 발달하면서 어, 이것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뻗치게 돼요. 이게 내 미래에 좋은가 나쁜가. 득실을 따지던 게 이거 내 미래에 좋을까 나쁠까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그게 뭐냐? 상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지 조절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죠. 이게 인간의 먹이사슬 최상단에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상상 때문이고, 예. 이게 진짜 사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 뇌 구조가 어떻게 좀 구조화가 돼 있냐면 상상한 미래를 실현하게끔 구조화가 돼 있대요, 뇌가. 그래서 이 미래를 상상하고 실현하게끔 진화가 됐대요. 인지 조절 측면에서. 이게 책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상상이 논리를 이긴다. 그쵸.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미래를 상상하고 실현하게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대요. 음, 인지 조절 측면에서. 그래서 책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발명하는 어떤 계획 따위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 음, 인간은 왜냐면 장기랑 유전자랑 경험이랑 이게 특수하게 막 배열된 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되게 제약이 많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간은 제약된 존재임에도 이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를 실현할 줄 안다. 음, 우리가 사는 방식이랑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을 일치시키는 과제에 성공하면 우리는 뭐든 해낼 수 있다. 음, 무엇이 이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와, 음, 이거 진짜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이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고 싶은 방식이랑 사는 방식을 일치시키는 게 그게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과제. 맞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인간만이 일을 한다. 근데 두 번째, 인간이 하는 일은 거의 다 운동 출력이다. 세 번째, 운동 출력 과정은 두 번 탈억제 이중문 열어야 된다. 탈억제해야 행동이 된다. 네 번째, 이제 행동은 이득이 비용을 넘어설 때만 행동한다. 첫 번째, 계속 반복하면 행동의 비용이 사라진다. 여섯 번째, 인간의 뇌는 이 상상한 미래를 실현하게끔 뇌가 이제 진화가 됐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진짜 이거 읽고 그냥 진짜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계속하면. 네. 지은님 조 버신다고 했죠? 됩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 저도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네. 네. 서버님 부동산 됩니다, 제발. 됩니다. 됩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네, 게, 감사합니다. 네. 있었는데, 이게 어. 동기를 깨트린다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힘든 부분이잖아요. 음. 동기까지 가려면 되게 힘든 부분인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인가요? 작은 성공을 계속해야지 그 동기, 이제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런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작은 성공은 네. 일단 성공한다는 거는 동기가 되죠. 음, 그래서 그 동기에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인간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기가 무조건 중요한데 근데 동기의 비중이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네. 결국에는 그 동기의 기억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 저는 이제 저걸 박세린 선생님 맨날 얘기하시는 게 인간은 상상할 수 있고 상상은 무조건 논리를 이긴다. 여태까지 논리대로 살아왔으면 인간은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상상을 실현으로 옮기는 과정을 이제 계속 이제 시도를 해봐라 이거였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로켓 발사 같은 거나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거는 그때 그 시대에는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걸 액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게 실현이 된 거잖아요. 상상을 했고 그 음.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된 행동을 반복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걸 어떻게 실현을 할까? 그걸 어떻게 내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할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학원인데 지금 메타버스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세 달 만에 한번 출근했거든요. 네. 네, 계속 이제 메타버스로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작년 8월부터 거의 저는 이제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지가 계속 됐고 어, 당연히 이제 초반에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 수업으로 했을 때 반발심이 컸거든요. 당연히 학부모님들은 낯선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디 놀러 간다고 학원을 빠진다고 하는 애들도 그냥 핸드폰으로 접속만 하면 어디서든지 이걸 들을 수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찰하게 돼요. 내가 상상하는 게 이거고 이거의 결과값이 이건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제가 재산이 8조짜리 미국 형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대를 나왔는데 그 형이 월에 2번씩 원어민 특강을 해주기로 했어요. 무료로.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미국 시간은 12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서 그 형이 이제 자기 전에 한 1시간씩 이렇게 원어민 수업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로 좀 유명한 영어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영어 강사들이 이제 특강처럼 한 번씩 이렇게 월에 한 번씩 특강 강사들이 이렇게 초빙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을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게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내 상상을 되게끔 시도하는 거? 네.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좀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신. 맞아요. 응.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지금 응. 하고 있어요. 지훈님이 응. 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하고 있는 게 그거고. 맞아요. 지훈님도 ADHD가 있었구나. 저는 ADHD라는 진단은 받진 않았지만, 네. 제가, 저 공황장애인데,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어, 그거 이제 ADHD 그거 검사지를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맞죠. 어,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을 체계화하고, 그러니까 시스템화해서 그걸 기계처럼 돌리는 과정이 엄청 필요하다. 네, 그것도, 네, 지금 계속 연습 중이고, 네. 저 ADHD 책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ADHD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중할 때 뇌에서 그 TPN이라는 게 켜지거든요. 음, TPN 모드. 근데 ADHD는 그 멍 때릴 때 이제 DMN이라고 모드가 켜지는데 그게 같이 켜져요. 음, 그래서 자꾸 생각이 끼어드는 거예요. 내 말. 비슷해요. 어? 저도 저 ADHD인가 나도? 그거 어떻게 진단받아요? 찾아봐. 근데 되게 많아요. 의외로 왜 웃으세요?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인가? 가 거의 ADHD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을 수행해가는 과정,
그거를 연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교육 과정에서 음. 그냥 결과만 지향하고 그 결과만 내면 그 과정 따위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결과가 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그것 때문에 데이터상 그런 교육이 좀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네,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준다. 음. 저도 타고나기를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공황장애가 왔고, 저는 그래서 그 의사쌤한테 제가 부탁했거든요. 네. 제 머리에 좀 스위치 좀 달아달라. 누가 음. 내가 내 생각 온오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생각이 1초에도 진짜 수천 가지 생각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어,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끼어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DMN이 맞아. DMN이 약간 수다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수다를 떨어요. 뇌에서.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네, 그래서 정서가 되게 ADHD들은 그런 DMN이 계속 켜지고 막 하다 보면 걔네가 약간 악마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 전환시켜야 돼요. 그럴 때마다 막 운동 막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 스위치가 고장 난 거야, 그 스위치가. 맞아. 근데 뭐 좀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고, 네. 막 공상처럼 공감. 막 어떤 거랑 그 어떤 일을 해. 그럼 음. 그거랑 연관돼가지고 막 갑자기 이 생각 저 저거 끼어들면서 네. 약간 마인드맵처럼 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렇게 난데? 가지고 저는. 이거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 ADHD만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렇긴 해요. 어. 근데 그거에 레티오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로 내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느냐.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나도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응, 근데 이거를 어디서 제일 많이 어 그게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에 지장이 있느냐. 그리고 응, 두 번째는 자기가 대처 능력을 초과될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응, 내 대처 능력이 그 이상 가면은 ADHD들은 완전 약간 무너지거든요. 응.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ADHD 되게 저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ADHD가 세상을 바꾼다. 왜냐면 맞아, 맞아. 근데 왜냐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ADHD는 맞아. 다르게 좀 생각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네.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무너지기보다는 네. 그냥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 막 엄청 차분해지고 어, 머릿속이 맞아요. 막 되게 냉정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막 어. 내 뇌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난데? 그때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때 효율이 제일 좋아. 나 같은 경우에는. 난데? 나 한번 그거 검사해봐. 그 몇 살에 그럼 받으신 거예요? 지유님은 그 ADHD를 몇 살 때 인지를 받으신 거예요? 난 받은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공황장애로 받았지만, 공황장애 몇 살 ADHD, 때 그거 인정을 나 하셨어요? 30살? 나 어. 그때 쓰러졌을 때. 일에 막 미쳐가지고 있다가 잠 못 네. 자고 있을 때. 음. 흉님은요? 몇 살 때 그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의심만 했었고, 판정 받은 거는 저도 이제 30 돼가지고 저도 나갔고요. 응. 대학병원에 가서 받으신 거예요, 판정을? 병원 가서 직접 검사를 맡았어요. 막 아, 이것저것 검사 다 하거든요. 막 인지력 검사도 하고 네. 뭐 저것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점수가 있는데 그 어떤 거는 다 막 평균 이상인데 어떤 게 막 이래요. 네, 음. 음, 진짜.
그럼 그 검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대학병원 막 100만 원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얼마예요, 그럼? 대학병원 가서 받지 않았고요. 그냥 강남 병원 가서 받았어요. 나도 그냥 일반 중심과 대학교까지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아, 없어요. 그래요? 얼마예요? 그럼 그거 받으려면? 그때 그렇게 얼마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한 15만 원에서 네. 그냥 처음 할 때는 근데 약 받고 하면 네. 그게 뭐 한 번 2주치 받는데 2주치 받는데 한 2만 얼마? 맞아요. 응. 나도 보통 약 타러 가야 되는데.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30만 원. 오중님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아니 검색해 지금 검사를 서치해 보신 것 같은데. 서치 우리에겐 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래요? 가보신 줄 알았네. 저 지금 나 처음 알았던 책인데 읽어야겠네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요? 근데 응. 진짜 작가 죽이고 싶을걸요. 왜요? 왜요? 그리고 어려워서? 이게 진짜 정보량이 그 코스모스 아시죠? 네. 코스모스가 3이면 이거 10이래요. 그 정도구나. 이거 저 한 일주일 동안 봤어요, 진짜. 와. 진짜 이렇게 다 접으면서 엄청 그랬어요. 근데 진짜 보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여태까지 봤던 뇌과학 관련 책하고 보다 완전 하이 레벨이에요? 이게 그냥 탑이에요. 그러니까 음, 베스트 10에 무조건 뽑히는. 근데 지금 유명한 책은 아닌데 근데 되게 유명한 뇌과학 박사님이 이거는 무조건 탑 10에 탑 10도 아니고 5에 무조건 그냥 있을 거라고. 이런 거는 진짜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 막 이랬어요. 나 읽어봐야겠다. 근데 오늘 소수라서 너무 좋다. 맞아. 집중돼가지고. 그리고 너무 좋아. 나 태연이 물어보고 싶어. 혹시 PPT 미리 캔버스 쓰셨어요? 미리 캔버스. 그쵸? 너무 정리를 잘해. 대단하십니다. 저번에도 듣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슝님 대단해. 음. 근데 슝님 요즘 되게 마음이 평안하시고 그런 거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저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요즘 좀 행복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요새 책을 쓰고 있는데 네네.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이제 담으려고 네. 이런 책들을 보니까 방금 말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비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가족 막 이제 가족 중에 막 누나가 좀 힘들어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채는 저도 신기하지 않나요? 그 행복함을? 우중님은 많이 피곤해 보여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 며칠 전에 진짜 고량주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고량주. 그래서 주말까지 좀 가긴 가네요. 우중님의 고량주 드실 때 제가 성대모사 해드릴까요? 여보세요. 술 많이 먹었어. 그리고 다음날 기억 못하시. 그런 적이 없는데. 술 많이 먹었어. 지윤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바쁘게 또 느리게 살고 있습니다. 오, 바쁘고 느리기라. 네. 그냥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시간에는 되게 쓸데없이 엄청 많이 바빴고, 근데 그게 쓸데없다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바쁘지만 그때보다는 마음 평온하게. 음. 네. 그리고 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를 이번에 한 번 더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빠르게 성장했다. 뭐 최단 시간에 뭐 성공했다. 뭐를 잃었다. 요즘 막 그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많아서 거기에 제가 좀 쫓겼었거든요. 좀 쫓겼는데 제가 전에 성우님한테도 그랬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 이룬 것들에 자기의 그릇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 본질이 없으면 밑바닥은 금방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그냥 그거를 깨달으면서 행동은 빠르되 그 본질을 놓지 않으려고 천천히 천천히 조절을 하면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에 좀 여러 개를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또 제 행동이 좀 게을러 터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 이제 같이 뭐 정부 사원 지역 그 계획서 쓰는 모임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생각 코딩 듣는다고 하니까 또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 코딩 모임도 또 그룹으로 가게 됐고 친구 회장님 모임을 간다 하니까 또 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도 또 모임으로 가게 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조금 게을러질까 봐 뭔가를 계속 이렇게 정해 놓고 그게 이제 흐트러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오늘 발표할 건 저도 욕망의 북클럽 9기를 들었어요. 고기를요. 네, 음. 9기의 청사관님 거를 들었고 지금 지윤님이나 슝님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 저도 그 사업 준비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 못 잤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그 유나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생각 코딩 대표님도 만나고 왔거든요. 보니까 5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비용. 맞아요. 저는 88만 원 냈습니다. 이제 3가지 듣는 걸로 해서. 아, 정말요? 네. 와, 엄청나다. 와. 사실 우중님 아까 그 고량주로 약간 제가 놀렸지만 우중님도 엄청 치열한 삶을 살고 계세요, 요새. 그러신 것 같아요. 부동산 모임을 제가 추천했던 모임을 가셔가지고. 어제 그 음. 부동산 모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제 인사이트 얻기에. 어떠셨어요, 어제? 정말 찐 부자들을 제가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그 부로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의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있었던 것 같고 나이대가 지금 어제 참여한 사람들이 대략 한 14명에서 15명 정도였는데 타임!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제가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들었는데 어제 모임은 부동산 경매 강의에서도 그 숨어있는 찐 분들이 그 임장 스터디를 가는 모임을 모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연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연사관님. 일단은 뭐 들으면 아직은 한 6명 정도는 약간 초보신 것 같았었어요. 이제 막 20대 후반부터 이제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하락 시장이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 있는가 하면 정년퇴직 하시는데 정년퇴직 할 동안 이제 계속 회사 생활만 해오셨던 이제 아버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내가 계속 회사 생활만 하면서 내가 게으른 건 아닐까. 내가 발전하진 좀 더 다른 거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막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을 하면서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친해지신 분인데 이제 한국 자격증 협회 대표님 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창업단지 같은 이제 산업센터
같은 거에 주로 투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지산. 그분이 예, 지산으로 주로 하고 또 한 분이 진짜 대단하셨던 건데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약간 조기교육 하잖아요. 이게 진짜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이 이제 누님께서 한 80년생인가? 그러면 한 42세, 44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투자 자체를 이것저것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가구 주택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다가구라는 거는 그 하나의 주인이 여러 개의 이제 집을 이제 들어가고. 네, 그게 이제 다가구고 네, 다세대 주택은 이제 각자마다 이제 주인이 다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다가구 주택을 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거를 하는 모습을 봐왔고 이제 지금은 엄청 투자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5분 거리도 차를 끌고 나간다.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차를 끌고 나가신대요. 왜요? 귀찮아가지고.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모든 생활 자체 지금 현재 그 학원 원장님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수업을 가르쳤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맡기자. 누군가에게 위임을 다 하자. 예, 위임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수익 자체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많아지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투자를 또 하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한 상가 투자 방법이 좀 신선했었던 게 우리는 어떤 상가를 투자를 할 때 그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세입자가 와가지고 좀 디벨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약간 시세 차익을 좀 높여서 그냥 팔자 이 정도만 생각을 했다면 이분은 만약 여기가 누가 공실이 나더라도 나는 내가 여기다가 어떤 걸 채울 건지를 생각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공실이 나더라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난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약간 좀 저게 좀 신선하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 약간 선생님이다 보니까 3월부터는 좀 바빠가지고 이 스터디가 거의 3월 그 주말마다 하진 않지만 거의 주에 이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잠깐 참여하고 그냥 그 파토 나가셨긴 했는데 그분이 약간 좀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토지도 만약에 약간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으면 좋을 것 같은 거에 토지를 사고 괜찮으면 내가 건물을 짓자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하얀 사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사이트이긴 한데 어제 모임 자체에서는 그렇게 이제 대단한 찐 부자분들이 약간 몇 명 안 되셨지만 그런 저는 약간 뭐 그런 꼭 거기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맞아요. 여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의견이 됐나요? 네네. 요새는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유튜브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러고 부동산 회사 다닐 때 이제 우중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인지가 됐고, 저는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랑도 많이 했으니까. 우중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네요. 화이팅! 성원님도 부동산 회사를 다니셨나요? 네네. 저는 이게 어떻게 엄청 길진 않지만 짧고 네. 굵게 다녔습니다. 저도 저도 짧고 굵게 1년 반 정도. 네, 빌딩 투자하셨잖아요, 슝님. 네. 빌딩 투자. 그 부자분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응, 제가 빌딩 하면서 응. 진짜 대단하신 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맨날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예요. 개인 문자예요, 개인 문자? 네. 토요일 오전 5시 41분이다. 어. 오늘도 한강을 뛴다. 이러면서 맨날 보내요, 진짜. 그러니까 개인톡을? 네. 톡을 안 해요. 그냥 문자로 맨날 보내는데 네네. 이분이 제가 이분 물건 관리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찐부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좆대예요, 좆대. 어. 한 달 월세가 그때 당시로 4억이 넘으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제가 너무 이런 거를 맨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그리고 진짜 기버해요. 뭐냐면 자기 막 빌딩 막 얘기 통화 내용 그러니까 당신들 다 빌딩 사게 할 거니까 나 이런 거 들어 막 이러면서 보내줘요. 음. 뭐 금리가 어떠고 뭐 이러면서 막 전문가랑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 통화 녹음 다 보내주고 와. 그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진짜 찐이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거래할 때 있잖아요. 그 차에 전문가들 다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거래할 때 이 전문가, 이 전문가, 이 전문가들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완벽하면 그때 이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음.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운동해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엄청? 네, 막 운동한 거 막 보내줘요. 막 어. 육체가 건강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유. 장난 아니에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궁금한 게 네. 100% 자주 산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게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얘기하시는 게 자수성가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음. 네, 자수성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재산 8조인 형도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해. 어. 왜냐면 그거까지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뭐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왜냐면 자문단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배우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조기 맞아. 교육.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 듣고 근데 저는 일반 사람들이 이거 네, 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문자로. 음, 오늘 음. 그거 다녀왔다, 막 어머니 산소 다녀왔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가 교육을 진짜 잘 시켜주신 것 같아요. 막 음, 그 일체 유심조 꼭 음, 기억해라, 막 이러면서 막 교육하고 그런 교육을 진짜 잘 받은 것 같아요. 음. 일제 유심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었더라? 일체 유심조. 그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박사님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거. 뭔데요? 잠깐만요. 일체 유심조. 저 까먹었어요. 지윤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육체랑 정신이랑 내가 하는 것들을 하나로 일치해서 행동까지 옮기는 거. 이게 이제 맞죠. 일제신조. 음, 궁금한 건 슝님 같은 경우 이번에 목요일 날 네. 다른 분들이랑 해가지고 자청님 인피니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자청님 출근하는데 그때 네. 어떻게 해서 가게 됐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 얘기 궁금했거든요. 그때 그때 같이 뵈셨던 미나 씨, 맞아. 네. 미나님이 미나님이 거기 같이 가실래요 하고 스토리 보고 막 가자고. 네, 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한 분 학원 원장분이랑 응. 같이 갔는데 오셔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청님이랑? 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비즈니스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가가지고 스몰 안녕하세요. 토크. 네, 얘기하고 그냥 음. 뭐 그때도 ADHD 얘기했어요. 자청님도 ADHD 있는 것 같아. 맞아. 왜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물건을 되게 자주 잃어버렸어요. 네. 그냥 90% 우중님 아니야? 저는 그냥 90%의 확률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어릴 때 뭐 숟가락통 주면은 숟가락통 잃어버리고 우산 주면 우산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 얘기들 막 하니까 저 저라고 막 난데 또 거기 나온 거야. 난데. 어, 유행어인데 난데 이러면서. 어, ADHD 자기도 있는 것 같다고 어. 좋은 것 같다.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하고 음. 뭐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그 5% 그리고 배신 건 처음인 거예요? 네? 아니요. 그 전에 뵀었다고 하던데. 네, 음. 여러 번 봤습니다. 음. 제가 음. 빠돌이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뭐 오늘은 뭐 빠돌이 그동안 멈췄던 빠돌이 생활 다시 시작 뭐 이렇게 막 돼 있더라고요. 음. 저는 책을 보고 되게 남봉감의 책이 있는데 그거 보고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막 해서 가고 욕망의 북카페 가고 역행자 팬사인회 때도 가고 막 그랬어요. 음. 자청이한테 쓴 돈이 얼마예요? 저님한테 쓴 돈. 진짜 많이 썼어요. 일단 책 다 샀어요. 거의 다. 푸드페에 있는 책 거의 다 샀고요. 강의 다 샀고. 네. 어떤 거가 매력이어서 그렇게 팬심이 발휘된 거예요, 자청이?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보컬 막 공부했었잖아요. 응, 그때도 되게 막 이론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다뤘었거든요. 응, 그래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론에 파고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었는데 아트라상도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되게 어떤 이론에 파고들고 이게 프로페셔널함.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꽂혀가지고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청님도 팬심 마케팅, 그냥 그 자기 개발러의 연예인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의 선구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 슝님이 그런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걸 내가 블로그인가? 뭐 딴 거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스토리인가에서 뭐 그런 게 느껴졌고, 뭐 저희도 어찌 됐든 자청님을 다 실제로 봤고, 우중님도 역행자 책 봤고, 저는 이제 자청님 실제로 봤고, 지윤님 같은 경우 자청님 강의도 들으셨고, 뭐 자청님에 대한 듣다 얘기를 말았습니다. 네네 뭐 나눴는데 별로 이제 자청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지훈님. 네, 맞습니다. 음, 뭐 각자 느끼는 건 다르지만 어쨌든 무자본 창업에 대한 그 본질이나 이런 거에 자청님이 돌을 던져서 그게 우리가 파생된 것도 맞고 음, 그 이후로 이제 된 거니까 음, 이제 각자 느끼는 본질이나 그 삶의 방향성이 시작은 자청으로 시작하되 이제 갈림길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저는 성공을 해도 그 일사유심조가 달리냐, 그게 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 많이 알고 만나보면 이게 딱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본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자기 생활과 자기 생각한 것과 뜻과 인성과 이런 게 다 일치하느냐. 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서, 음. 어, 그런 걸 좀 많이 보죠. 사람 볼 때. 네, 지윤님은 되게 저는 그렇습니다. 엄격한 관리자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엄격한 관리자 스타일. 맞아요. 음. 근데 그런 기준이 타이트할수록 사람 보는 눈이 좀 많이 정확해지죠.
근데 저번에 성우님한테도 얘기했잖아. 소개팅 해도 자리에 일어날 때 이사를 마지막에 안 넣어놓고 자리 정리 안 하고 가는 사람.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 아웃. 왜냐면 무서운 여자. 이유가 왜냐면 궁금하다. 이유가. 저는 늘 마지막 마무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중님, 이제 지윤님 일을 만날 좀 때 하시고. 마무리 꼭 잘하시고, 우중님 많이 놓치시니까 제발 조심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냥 그게 보여요. 그냥 사소한, 그리고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저 꾸며도,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럼요. 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나에 대한, 메타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거에 대한 내 기준점이 이제 정확해지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너무 마무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만날 때도 아무리 나쁜 상황이어도 마무리는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여운을 남기는 그런 느낌처럼. 여운이라기보다 네. 단호하게 쳐야 될 때는 단호하게 치지만 이게 음,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맞지 않아서 너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감정적으로 대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너 때문에 화났다. 이런 식으로 지르진 않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해질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자기와 같은 색깔과 그 비슷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이제 행동들이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람마다의 그 현재 상황이 내가 막 어떻게 발전하에 따라 그런 사람들의 끌어당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적도 있어요. 뭐 각자마다 어린 시절이 있고 뭐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친구들을 딱 봤을 때 내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는 또 친구들이 끌어당겨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지내면서 약간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됐어도 내가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 더 그 나의 주변 환경들도 다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렇죠. 넷의 끌어당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우중님에 대한 끌어당김은 우중님의 첫 인상은 아유, 저 연락할 때 나랑 연락한 일주일 내내 주 3일을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반해서 계속 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약간 썸을 타는데 이 자식 뭐지? 약간 좀 그런. 왜 맨날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놀지?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썸 탈 때 오프라인 보지 않고 했는데 그걸 또 좋게 생각했냐면 아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주변 인맥이 많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고 이 사람을 그래도 한 달은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더니 그때 당시에 나랑 연락할 때만 주 4일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는 자기 생활이 있는데 몰았다가 딱 그렇게 했던 거고 엄청 자상하시고 내가 슝님한테 느꼈던 끌림의 매력은 슝님은 진짜 차분했어요. 엄청. 맞아. 우리의 이제 같이 술을 자리에서 슝님의 그 차분함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질문 보시잖아요. 그래서 슝님한테 슝님은 어떠한 이제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살았는데 막 질문을 했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거 이렇게 하셨고 막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 그 차분함과의 매력을 느꼈고 슝님이 첫 발표할 때 엄청난 준비를 해오신 그 부분에 이분 뭐지? 이분 너무 알고 싶다. 그리고 이분의 후기에 또 반해가지고 내가 뭐지? 이 슝님 뭐지? 내 감동을 시키는 이 뭐지?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윤님 같은 경우에는 제 당시에 이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거의 저를 보는 듯하여 너무 짠했어요, 지윤. 너무 짠하고 저 언니가 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고생을 할까. 또 고생에 내가 힘을 보태줘가지고 뭐 그때 막 다른 인사들이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내가 도움을 줘서 저 언니한테 기운을 북돋아 줘야겠다. 그리고 신기한 건 제 인스타그램에
뭐 이렇게 모임 있는데 오실래요? 이렇게 막 댓글을 다셨어요. 음, 근데 엄청 하루 이틀 정도 망설였었거든. 음, 망설였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지유님 덕분에 슈님도 만나게 됐고 음. 지금 저의 엄청난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 그리고 또 지유님은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랑 또 요런 자리에서 만날 때는 또 컬러가 되게 다르신 것 네, 그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우중님은 뭐 제 어떤 사이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많이 놀리는 것도 왜 놀리는지도 아마 아실 거고. 음, 너무 놀리나 내가? 우중님 어떻게 생각해서 우중? 즐거운 분위기 만들어주고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됐어요. 아, 네. 그런 걸 제가 뭐 네, 이제 빨리 저의 끌어당김에 대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어떻게 우중 끌어당겨졌는지. 우중님부터. 제가 오늘 일단 하얀 사관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어느 그 공간에서나 되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엄청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의 그 모임 자체로 데려다 주시긴 했지만 그런 거 자체가 약간 저라면 잘 못 찾았을 법한데 그런 걸로 해서 저도 좋은 인사이트를 형성시키게 약간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음, 많거든요. 그리고 음, 저는 제가 약간 좀 너무 진중한 타입인데 너무 진중한데 제가 하얀 사과님 만나면서 좋아진 부분은 저 감정이란 게 생기고 있어요. 음, 약간 회사 동료들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AI 같다. 감정이 없는 것 같다. 이랬었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부터는 좀 달라진 게 약간 그 사람 같다. 진짜 음, 그런 게 약간 저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끌어당김의 소유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훈님이나 슈님도 이렇게 모이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도 계속 하얀 사과님하고 그래도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답변이 됐나요, 하얀 사과님? 하얀 사과님만 하고 끝나시는 건가요? 하얀 사과님? 지윤님도 얘기해 주세요.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 아,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해주세요. 지금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다 네. 했으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윤님한테 어떤 끌어당김이 있었는지. 들어가면서 응. 저는요 지은님을 보고 약간 인간을 이제 프로페셔널을 인간화하면은 지은님이지 않을까. 약간 어?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진짜 좀 멋있어요. 사람이 좀 멋있고 진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프로페셔널함을 되게 어릴 때 그런 이제 보컬 쪽으로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거를 배웠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거든요. 이렇게 좀 어, 갈고 닦고 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근데 와 지훈님을 보고 와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게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진짜 자극도 많이 되고 진짜 많이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 그런 생각이 진짜 있어요. 프로페셔널 해줘야 되겠네요. 네. 부담을 느끼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래 네. 성향상. 네. 좋습니다. 슝님이 느끼는 우중님과 저의 매력도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사과님은요. 저는 부침성이랑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일단은 되게 부침성 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다가가는 게 되게 진짜 사람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음. 진짜로. 그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되게 진짜 되게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우중님한테는 우중님도 진짜 좀 성우님이랑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진짜? 좀 더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진짜 좀 뭐랄까 무게가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아, 네. 네, 좀 이렇게 좀 깊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음. 묵직하게 좀 이렇게 딱 그렇게 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말도 많이 안 하시는데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이렇게 되게 좀 무게가 있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네, 좋습니다. 네. 저 슝님하고 지훈님 거 생각해볼까 얘기를 얘기하세요. 안 했는데, 어. 얘기하세요. 네. 슝님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뵌 적은 없어요. 음. 없지만 이제 줌 미팅으로만 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잘 이제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거 준비 자체가 섬세하지면 못 하거든요. 그림으로 솔직히 이 책 자체를 누군가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게 없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거를 작성을 안 해요, 사람은. 그런데 맞아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되게 고려하고 음. 누군가에게 되게 간결하고 쉽게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와. 엄청나게 저도 보면서도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해볼까 했는데 저는 아직 이게 손만 나가네요. 잠깐 클릭만 잠깐 돼요. 그런 부분이 이중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떼어야 되는데 안 안 돼요 열려요. 안 돼 이렇게 네, 그런 것 음. 같습니다. 안 열려요. 그 지훈님은 제가 뭐 실질적으로 막 대화를 막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얀사과님 통해서 그냥 많이 들었을 때는 진취적인 그 여자 대장부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 뭐 하실 때마다 뭔가 진취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하얀 사과님하고 약간 비슷한 결이신 것 같아요. 뭘 할 때 되게 다방면으로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음.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앞으로는 지훈님하고 좀 이런 모임이든 다른 이제 강연에서 또 이제 만나게 되는 대화를 좀 많이 나오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럼 제가 하면 되나요? 네. 네. 저는 하얀 사과님은 저는 좀 사람을 좀 잘 보는 편이라 제 안목을 조금 믿거든요. 그래서 건방질 수 있는데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거의 맞았는데 하얀 사과님은 초반에 되게 에너지도 있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데 어 일단 스스로 이제 성찰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음, 음.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생각도 겉으로 봤을 때 엄청 밝은데 그 밝음과 함께 어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아 이 사람은 계속 발전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저는 사실 그 상황을 즐겼었지만 어쨌든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 총련회랑 준비할 때. 음,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려고 하는데 '아 이런 과정도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의 그 힘듦과 아니면 좋은 기쁨에 동화가 잘 되는 사람?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어 그렇게까지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동화를 잘하고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 이해도가 되게 높은 사람인 거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우정님은 저도 직접 말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어 또 자기 계발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제가 굉장히 리스펙하는 건 저희가 이제 여기 창건 모임으로 저는 어떻게 만나게 됐지만 어쨌든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직장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깨려고 하고 막 그거를 못 견뎌서 제가 이제 따로 나와서 차린 건데 저는 그 안에서 그거를 규율을 지켜가면서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사람을 되게 리스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든 제 동생이든 어쨌든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좀 존경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세상에 맞춰가면서 플러스 자기 개발은 또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게 선하다. 저는 일단 좀 인간성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고 태연님은 제가 두 번 뵙고 첫 번째는 이제 우연히 가다가 그냥 정말 집에 가려던 분 끌고 갔는데 그때가 어, 첫 만남이었어요? 지윤님 같은 경우, 어, 태연님이랑? 어, 그냥 뭐지? 그 다음에도 이제 뵙고 했었는데 말했던 거 똑같아요. 진짜 진중하고 생각의 깊이가 깊고 음. 어,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상대방들이 이해하기 쉽게 본인이 이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언택 그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 허들이 되게 낮은데 이걸 이렇게까 그러면 그 레벨 10이 되는 그거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다고? 저는 일단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을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화자, 청자로 하여금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얼마나 고뇌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이렇게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거를 또 읽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까 많이 좀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또 결과물로 냈잖아요.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되게 묻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진짜 배우고 싶다. 음. 각각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슝님이랑 실제로 밥도 드셨잖아요, 같이. 그 미나님이랑 그래요. 셋이. 그때도 그때 어땠어요? 느꼈어요. 어, 세심하다고. 그때도 세심했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생각한 거에 대해서 되게 한번, 어, 그 생각이 견고해지면, 그 데이터들이 쌓여서 좀 견고해지면, 그거를 잘 안 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견고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태화님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끔, 이제, 어, 이제 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해볼 테니 이렇게 해봐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그런 거를 설득하시거나, 이런 거를 좀 잘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네. 어, 제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통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다시 한번, 어, 느끼게끔, 다른 방향으로 느끼게끔, 한 번 더 그렇게 시도해보는 거, 그거 되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 미나님하고 뒤에 남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보통 그냥 저 사람 그 생각하는구나 그냥 넘어갈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또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음, 그런 부분들 음.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성향이겠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본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좋았다. 그리고 저는 상주님하고 성우님하고 우주님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나도 가까이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나. 그게 좀 섭섭했고, 아, 그때 술 그거 먹을 때? 어, 그래? 근처였어가지고. 음. 그래서 근처 사는지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성주님은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근처 사는지도 몰랐고, 그냥 원래 간단하게 먹고, 성주님은 먼저 가버렸고, 음, 그 아,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금방 일어날 거라서 완전 금방 얘기를 안 했다. 가버렸어. 어, 음, 음, 저는 남아서. 그때 근데 거기가 진짜 위험한 곳인 게 거기가 정말 좋은데 택시가 안 잡혀서 1시간 넘게 걸어갔어요. 거기서 밥. 음, 저희 쪽 집에 가기에는 되게 그 추운 겨울인데 택시나 이런 게 음, 아예 안 잡히는 산골짜기 느낌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음, 저희가 1시간 반을 여기 맞아? 여기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 맞아? 이러면서 걸어갔어. 그때 집에 갈 때. 그쵸? 우중님 그때 저희 한 2만 보 걸었어요. 그 새벽 운동했네요. 1시 반, 1시 반 넘어서 추운데, 음, 우리 여기 언덕배기 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거기 말하는 거죠? 숭실대 입구 네, 쪽. 숭실대 입구 쪽, 아, 거기 음. 완전 아, 무슨 난 거기, 왜냐면 지훈님이 강남 쪽 사시나?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 아니야. 네, 숭실대 쪽. 아,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만나려면 차 끊기기 전에 한 오후 5시쯤 만나서 차 끊기기 전에 집에 꼭 가야 돼. 거기 음, 가면 우리는 집에 갈 수가 없어. 음. 음, 그런 곳이. 그래서 새벽 부동산 임장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 좋네요. 아, 아, 근데 진짜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근데 거의 영하 10도 막 이런데, 진짜. 다음날 막 몸살 나고 막. 근데 좋긴 좋았어요. 네. 인장 한창 이거 부동산에 매여 있을 때는, 아, 이것만 인장 쉬면 됐다. 아, 이거 필로티 구조 있을까? 여기 난개발되고 있다. 막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맞아, 보거든요. 맞아.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스탠다드한 오늘의 지훈님이 더 좋은 것 같아. 음, 지훈님은, 맞아, 이게 1대1로 하면 뭔가 음. 거의 뭐 잔다르크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잔다르크 느낌. 음, 파이트! 약간 이런 느낌. 음. 아, 그치. 응, 응. 근데 나도 막, 뭐지? 자기계발 뭐 그런 거 모이면, 거기서도 저는 약간, 뭐지? 엄청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제 1대1로 그렇게 하면, 이제 의견이 더 많아지고, 성주님이랑도 맨날, 한 근래 계속 새벽 4시? 정신 차리면 새벽 4시. 막 얘기하다 보면. 어, 무슨 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집이 가까워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난 솔직히 몰라. 둘이 나는, 사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 아니래. 그게 절대 아니. 아니었어. 음. 절대. 신기 그냥 무슨 얘기 그렇게. 그거보다, 몰라. 주제가 계속 바뀌어. 근데 거의 한 70%는 박세리 선생님 얘기고, 음. 그다음에 성공을 했을 때 인간의 본성과 그 사람의 사생활과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쨌든 네이밍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 영향력이 생기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자기를 이제 바라보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얼마나 일치가 되어야 되는가.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본인의 그 돌을 닦아야 되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음, 그러면 지윤님 같은 경우, 저는 이병헌님 같은 경우 사생활로는 그렇지만 연기나 이런 걸로 그 사생활에 묻힐 만큼 해서 저는 되게 리스펙하는 배우 중 하나거든요. 그럼 저는 지윤님 보지 같은 않습니다. 음, 네. 저는 소비를 해주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제 지금도 노제 팬 중이고, 네. 한번 이게 딱 정해지면, 저 스타벅스도 안 가요. 저는. 진짜 네. 네.
저 그래서 스타벅스 막 쿠폰 들어오면 그냥 가족들한테 다 넘겨요. 어제도 한 20만 원어치 막 선물 들어온 거 그냥 가족들한테 넘기고. 아, 스타벅스 쿠폰? 음. 그, 되게 저는 약간 나쁜 게 80이라도 좋은 거 한 1, 2%라도 그 장점만 계속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음. 저도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볼 땐 그래. 사람을 볼 땐 그런데 네. 그냥 한 개인을 볼 때는 당연히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 그게 다 정말 절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설경구? 네. 설경구도 어떻게 보면 연기력 미쳤잖아요. 네. 안 봐요. 아, 그 사건 이후로 그거 응. 뭐 불륜? 네, 저는 그게 약간 그 소비해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동조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 어, 그래서 소비를 안 해요. 네. 왜냐면, 저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옛날부터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전 클럽이나 나이트도 안 갔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럼 좀 내가 가보면 재밌는데? 돌아봤을 때, 누구도 내 오. 과거에 손가락질 할 수 없게끔. 진짜 음, 대단하다. 되게 정제되면서 엄청 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부심이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다. 진짜. 그게 저의 하나의 자부심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실력이 있다. 저는 실력이랑 자신의 그 영향력이, 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성도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 저는 약간 그거는 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터지면, 아, 이 사람 인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소비를 안 하죠. 소비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저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 사람이 소비가 되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봤던 사람들한테는, 어, 똑같이 이제 동참해주는 느낌? 음, 음. 그래서 좀, 안 하죠? 저 같은 경우. 근데 남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그냥 이건 저만의 소신인 거죠. 저만의 소신. 네. 네, 이제 독서 모임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네. 네. 하얀사가 2월 독서 모임 저는 2월 발표자는 이제 개개인이잖아요. 슝님의 얘기를 들었고, 지윤님 같은 경우 요즘 바쁘셔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나눠달라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눠주셨고, 네. 제가 오늘 나눌 얘기는 무민양품은 90%가 구조다라는 책이에요. 어쨌든 어떤 지금 거? 무민양품, 여기 지금 화면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 네, 봤어요. 무민양품은 90%가 구조다. 노력을 성과로 직결시키는 구조의 힘인데, 지금 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고, 우주님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의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무민양품 같은 경우 여러분 아세요, 이 브랜드 혹시? 몰라. 무인양품? 네. 아니요. 그렇죠. 소비를, 저도 이름은 아시죠? 음, 저 몰라요. 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이 무민양품이 38억엔 적자가 있다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되게 흑자로 되는 거고, 저도 무민양품이 엄청 오프라인점이 많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약간 무지 같은 스타일의 되게 간결하고 심플한 스타일인데, 여기가 잘 되는 건 알았지만 이런 구조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 슝님이랑 지윤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욕망의 북클럽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나눠드리면, 제가 그 청사가님이라고 영초사고라고 거거든요. 이 영초사고라는 책은 약간 절판돼가지고 온라인 이북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초 사고가 뭐냐? 프레임 폭을 없애고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 행동을 높이는 사기급 스킬인데 저희 막 생각이 다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온라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그 A4 용지나 그냥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 1분 정도 스톱워치 같은 걸 해놓고 내가 생각나는 거를 주제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첫 주에는 5개, 그다음 주제가 5개, 10개, 뭐 15개 막 이런 식으로 주마다 종이에 써가지고 내 생각을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게 해결이 돼가지고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1월 달에 진짜 제 인생의 죽음의 달을 보냈어요. 재미롭게 밝게 얘기하지만 어제 지훈이 얘기했지만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심신이 많이 박살이 났고 많이 톡방에도 거의 톡을 하지 않았잖아요. 되게 바쁘기도 바빴고 되게 심신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일을 계기로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저의 이제 결을 찾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 걸로 이제 마음을 먹은 상태에 이 독서 모임을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느끼는 건 자기 개발 이렇게 만나는 분들과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결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뭐 하나하나에 막 엄청 다 그 사람의 뒤를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회사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 있어. 밥을 먹으러 갔어, 우리가.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방구를 꼈어요. 나는 이제 괄약근이 좀 약하신가 보다. 이해했어. 저기 아저씨들 방구 많이 끼니까. 근데 그 길 가면서 그 방구 낀 한 아저씨를 한 10분 동안 계속 까는 거야, 그 여자들은. 우리 회사 여친. 그 아저씨는 매너가 없다, A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러면서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막 뒷담화 계속 까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되게 생각보다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게 그렇게 그 아저씨가 까일 건가? 그 괄약근 약한 게? 그 사람이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슝님이나 오중님이나 지유님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관대한 사람만 있지 않더라고요. 요거 하나에 이잡듯이 물어갖고 이번에 그 신사임당님이랑 김케미님 사건에도 저는 그들이 잘못한 건 있지만 너무 까이고 그런 거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회에 생기면 저는 그 약자의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99% 그 사람을 욕해도 나는 1%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티아라 사건 때도 처음에는 티아라 했다가 너무 티아라가 까이니까 티아라가 불쌍했어.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역행자죠. 다 99% 오케이를 할 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약간 약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약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에 막 제가 강자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자의 편.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고 뭐 회사 생활이나 그래서 왕따 당한 애들 그런 애들 챙기거나 약간 저는 그런 타입인데 근데 그걸 챙기다가 제가 같이 욕도 많이 먹어봤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초사고의 독서 모임에서 얻었던 거는 슝님이나 지윤님 같은 경우 생각이 많았을 때 한번 종이를 사가지고 스프링 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생각들을 되게 토해내듯이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로. 그러면 진짜 엄청 좋거든요. 우중님은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시죠? 네? 어떠세요? 우중님 고민하세요? 졸리죠? 지금 하품하고 난리 났네? 어디 얘기하는다고 하품하고 있어? 죽을래? 죽을래? 인간미 좀 느껴지게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곧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한번 종이에 쓰는 거를 전 여기에 이제 비용이 거의 한 3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제 이 이후로는 강의나 강연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오로지 이제 실행만. 실행과 으쌰으쌰 하는 힘이 있으면 우중이 박수치. 그래서 제가 원래 들었던 꼬리 열린 강의 마무리 듣고 그 사업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이제 인생의 매뉴얼을 지금 다 담아가잖아요. 슝님 같은 경우 책을 쓸 거고 언제 그 책을 발간하실 거예요? 종이책이에요, 전자책이에요? 일단 전자책으로 와디즈나 텀블벅에 하시려고? 일단 펀딩 형태로 하면은 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와디즈와 텀블벅 중에 어디로 할지 결정이 됐어요? 아직 그거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고 음. 일단은 저는 일단 책 완성을 먼저 목차는 다 짜신 거네요? 목차를 지금 짜고 있어요. 짜고 있어요? 네. 그래. 지금 짜고 그리고 있어요. 요새 지윤님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거 진행 어떻게 되고 계세요? 그 정부 사업이랑 화장품 사업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정부 지원 사업은 투트랙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제가 2번이나 받아봤기 때문에 네. 기부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하려고 그 계획서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차 테스트 들어갔고, 4차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3월 한 중순에서 말 정도에는 무조건 이제 마디즈 펀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중국에서 용기 박스 하나가 안 와가지고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음. 그다음에 학원은 지금 뭐 메타버스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운 영어 강사분 인터뷰도 잘 마쳤고, 좀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그냥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일에 국회 가고 국회는 왜요? 초청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요? 네, 와, 어떤 걸로 초청 받으신 거예요? 우와, 멋있다. 저는 국회의원님하고 원래 이제 총선 때 친분이 쌓였기 때문에 저번에 네. MC 했었잖아요. 신년회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위원장을 좀 많이 맡고 계셔서 대표로 가줬으면 좋겠다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국회의사당 가고 네, 그다음에 그 박세리 선생님 팬딩 거기서 미니 강연회 해달라고 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 음. 네, 그다음에 노코드 회사하고 사업체육 몇 개로 해서 사업체육 회장님이랑 계속 지금 아이디어 주고받으면서 그 사업화 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윤님은 그럼 그때 국회에 갈 때는 약간 그 샵 가서 약간 은은하고 광채나는 메이크업을 받으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고 네.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갈 생각. 음, 어, 알겠어. 메이크업까지 받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할 때 어쨌든 국회 쪽에 조금 되게 엄청 연하고 은은하게 가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마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갈 것 같고, 음, 음. 그것 때문에 제가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질렀습니다. 뭐요? 와, 에르메스? 네. 오. 그럼 그때 코디 어떻게 입고 가실 거예요? 약간 베이지, 블랙 아니면 베이지? 블랙에 그니까. 베이지에 회색 코트 입고, 음, 그 다음에 검정색 구두 신고, 네, 와, 백 하나 메고, 그러고 가는 그니까.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주 음. 귀걸이도 샀습니다. 오, 진주가 좋죠. 그리고 네. 입술 컬러를 평상시 바르는 레드 말고 약간 톤 다운된 그 컬러를 바르실 거예요. 어, 솔직히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화장하는 것도 제 아이덴티티라서, 음,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물론 TPO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엄청 막 진하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평소에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달라지게 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는 아직 아닐 것 같아서, 샵에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20일에 서산에 있다가 21일에 그니까. 서산에서 국회 오는 것만 해도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거기 국회 그러네. 갔다가 또 국회에서 또 다시 서산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왔다 갔다 하기에도 바빠서 아마 네, 최대한 은은하게 하되 네, 샵은 들리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샵이 돼가지고 은은한 그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네. 그럼 내가 저력자가 되고 싶어. 21일. 집에 들렸다 가실 거예요? 아니면 서산에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서산에서 바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시인가 그런데 거기서 뭐 일어나고 뭐 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2시 어쨌든 1시 반에는 도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어차피 출발하는 시간 뭐 따지고 하면은 네, 네. 어디 들릴 시간은 없을 것 같다. 그럼 네 하고 저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우중님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언제 네? 발표하나 계속 아니 왔다 뭐 아니요. 대표님 발표하세요 우중님 자기 아, 화면 띄우고. 발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더 저는 해야 다 되는 거 했어요. 아니에요? 아, 더 저 다 하는 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슈님이랑 지윤님 같은 경우 복잡한 생각 하시니까 제가 실행했던 종이에다가 생각 써보기. 지윤님 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중국 그 용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종이로 한번 써보는 거를 네, 추천할게요. 네. 우중님도 발표해 주세요. 우중님 거 발표하셔야죠. 오케이. 네, 발표하세요, 우중. 화면 공유를 누르면 되는 건가? 네, 맞아요. 아, 이거다. 보이나요? 네네, 보여요. 네. 처음 해봐요. 신기한데? 네, 보세요.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이거 지금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독서법에 대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을 일단은 읽게 된 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인풋을 얻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까? 어떻게 하면 저 책을 읽고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이 책이 또 끌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앰비션 북클럽 때 이제 그 슝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던 이제 당신의 내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을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저도 잘 읽어봤었거든요. 카바사원 시온이라는 저자분이신데 이분이 저도 이런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책을 고를 때 이 문구가 지금 현재 나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샀지 저자 때문에 약간 더 끌렸었던 거는 좀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세요. 근데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히고 그 아웃풋을 빨리 내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던 거에 이제 내용을 약간 이제 목차별로 제가 나눠봤는데 처음 내용 자체가 이제 책을 통해서 얻는 장점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한 8가지가 내용은 약간 이제 뭐 여기 보이듯이 이제 결정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뭐 하루를 70시간으로 만들어 준다. 뭐 모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뭐 고민, 불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뭐 공부 머리가 좋아진다. 뭐 운명을 바꾸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딱 느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책을 읽음으로써 그 책이란 거는 곧 그 사람의 이제 경험치가 약간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경험치를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를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그걸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은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었고 또 한 부분은 저도 이제 앰비션 북클럽을 하면서 약간 이게 느꼈었던 부분이 여기서 좀 나오긴 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확실히 문장력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공한 경영자 대부분이 진짜
저희 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서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책은 그래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일단은 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대체적으로는 자기 성장과 발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도 이제 점차 발전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독서법에 대한 기본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본 원칙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7일에서 10일 내에 아웃풋을 3번 또는 4번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아웃풋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형광펜으로 밑줄도 그어보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책 내용을 지금 저희가 지금 줌 미팅에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추천을 해주는 거.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이제 저번 찼을 때 읽었을 때 회사 동료한테 진짜 설명을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부자 아빠, 야, 부자 아빠 너 다 읽어봤었잖아. 근데 그때 느낌은 어땠어? 물어봤는데 그때의 느낌은 걔도 저랑 똑같은 게 사업가에 대한 책일 뿐이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로 그냥 성공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제가 다시 읽었을 때 보여준 거는 뭐냐면 거기 내용에 진짜 미세하게 조금 직장인 표현이 있어요. 직장인도 할 수 있다는 약간 메시지가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도 직장인 생활하면서 어떤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진짜 깔끔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한테 설명했더니 친구가 진짜 읽긴 읽었어요. 읽고 야, 우중아 진짜 다르긴 다르다더라. 다르긴 다르구나. 뭐 이런 걸 딱 느껴가지고 저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는 그때 이제 그 하얀 사관님이 얘기했듯이 몇 번 다시 그 내가 좀 까먹을 때마다 읽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랬고, 이때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블로그도 하시고 이제 뭐 PPT에서도 작성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 또한 나에게 약간 아웃풋을 함으로써 누군가의 이제 기억의 샘물에 담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앰비션 북클럽 하면서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에 좀 갖게 됐었던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약간 좀 안 됐었던 부분은 솔직히 저도 7일에서 10일에서 뭐 10일 내에 뭐 3, 4회 아웃풋을 내본 적은 없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기간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게 두 번째는 틈새 시간을 활용한 독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솔직히 1시간 반 정도를 지하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송도까지, 영등포에서 인천 송도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진짜 예전에는 유튜브만 봤어요.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만 보고 막 그랬었다가 최근에 이제 앰비션 북클럽 하면서 바꿨었던 거는 일단 핸드폰을 가방에다 던져놓고 책을 일단 펴놓고 읽으니까 확실히 집중도가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약간 좀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이런 불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책이든 어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마감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마감 기한을 딱 정해놓고 하면 그 순간에 나의 집중력이 더 증가된다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감 기한을 안 정해놓고 하면 집중력은 이게 높아지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더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할 때는 마감 기한을 딱 정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틈새 시간 활용한 독서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속독보단 심독에 집중하자. 이거는 속독을 읽었어요. 되게 많이 읽었어. 나는 한 뭐 30권 읽었어. 근데 얘기를 못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이러면
그러니까 물 빠진 쪽에 이제 물 붓기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더라도 처음에는 심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심독이 되게 성장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확실히 톡독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인풋이 있어야지 많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심독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톡독, 다독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독서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 거는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웃풋 독서법 얘기했을 때 밑줄 긋는 형광펜 독서법 있고 말만 약간 좀 뭐 홈쇼핑 독서법? 이게 그 말이었거든요. 홈쇼핑 독서법이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홈쇼핑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약간 단어만 약간 표현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좀 거시기 했어요. 이 느낌이. 처음에 홈쇼핑 독서법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뭔 말을 하지? 근데 그런 내용이었었고 여기에서 약간 달랐었던 게 이제 생자목 칵테일 독서법. 이 말은 우리가 다 읽었어도 이게 잘못 썼는데 생자몽 칵테일 독서법인데 즙을 다 짜가지고 그 찌꺼기까지 다 짜가지고 이 책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다 해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 싶은 부분 아닌 외적인 것도 다 끄집어내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 독서법 중에 5가지 사항이었고 틈새 시간은 뭐 진짜 명칭을 진짜 여러 개를 쓰셨더라고요. 진짜. 울트라맨 독서법. 울트라맨 독서법. 뭐야? 신기하다. 이게 울트라맨이 뭐냐면 울트라맨이 혹시 울트라맨 보신 적 있으세요? 하연사가님? 아니 울트라맨은 저는 음. 그 뭐지? 그 음. 서태지님의 울트라맨이야 그 노래밖에 충님은 보신 적 있으세요? 울트라맨? 네, 뭐 본 적 있어요. 울트라맨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만화가 그 울트라맨을 변신하면 시간 초과가 있대요. 그 시간 동안에만 싸울 수 있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그 시간 안에 초능력을 모든 걸 잃는 건가? 해결해야 되는데 못 해결하면 끝나는 거야. 음. 그 독서법을 말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라. 그래야지 이제 집중력이 이제 배가 된다. 이 말이고 이 5분 독서법은 우리가 딱 보면 처음과 끝만 기억하거든요. 어떤 책을 읽더라도 중간을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고 맨 처음에 읽었던 부분과 마지막에 읽었었던 5분에서만 집중력이 되게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투혼을 되게 발휘하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 15, 45, 90분 이게 15분, 45분, 90분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15분이 가장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독서고 45분이 약간 보통, 90분은 약간 기억하지만 약간 낮은 정도. 그래서 이제 15분을 되게 활용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수면 독서과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수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밤에 약간 고요함에 있을 때 더 집중이 되잖아요. 네, 그때 그 독서법을 이제 숙면 독서법이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약간 저는 읽으면서 솔직히 이게 딱 보면서 솔직히 약간 7,000%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다음 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책을 고르는 법, 막 이런 것도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흥미를 끄는 부분이 아니었고 읽다가 그냥 좀 접었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독서를 하냐 이게 가장 중요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도 자기가 이 책을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사람마다 한정적이잖아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부분을만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습관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하얀 사가님이 되게 그런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얀 사가님? 목차를 제가 보고 필요한 거만 있는 거? 네, 목차를 보고 딱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많은 인풋이 있기 때문에 하얀 사가님은 그런 능력치가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아직은 그 레벨은 안 돼서 목차 대충 보고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근데 뒷부분이 안 읽힌다. 이러면 이제 접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독서법을 좀 읽었었습니다. 좀 도움이 약간 정보 전달성 독서법이어가지고 만약에 뭐 독서에 약간 궁금증이 있다면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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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중님 같은 경우 어찌됐든 저희가 독서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좀 더 딥하게 알려주셔서 되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윤님은 맞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가장 꽂혔어요. 목차부터 어떻게? 읽는다. 이게 네? 최근에 이윤규 변호사님이 음. 그 9개월 만에 40페이지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실 때, 그 독서법 얘기할 때, 목차를 읽고, 목차의 why, 목차에다가 왜를 이렇게 하면서 먼저 목차를 2, 3일 동안 목차만 읽고, 이 내용이 어떨까 추측을 하면서 책을 읽을 때 다 읽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 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얻어갈 게 많아진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되게 좀 전에 그 얘기하실 때 그게 생각이 났고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저도 무조건 아니면 뭐 사회든 모든 과목을 볼 때 무조건 저는 목차를 먼저 다 읽게 시키거든요. 그 목차 안에 주요 키워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그래서 내가 공부시킬 때 늘 그 목차를 가장 먼저 보게 시켰으면서 왜 나는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했어서 그 부분 좀 마지막 얘기하실 때 그게 가장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다 좋았지만 그게 가장 와닿았어요. 네. 이 목차에 대해서 추가 얘기를 하면은 그 욕망의 북클럽 그 정승우 대표님 있잖아요. 네네. 대표님에 대한 썰을 들었는데 정승우 대표님은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고 그냥 책을 그냥 거의 진짜 그냥 그 찍어서 봐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하도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그걸 분석하는 경지에 오르셨대요. 그 회사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만 보면 이 책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구조를 그렇게 다 안다 하더라고. 그만큼 목차가 중요하고 그 지우님 얘기처럼 뭔가 우리가 또 삶의 적응, 우중님이 되게 엄청 책에 대한 본질, 우리가 실행에 대한 본질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좋은 맞아요. 네. 결국의 본질. 지금 슝님도 그 목차를 짜느라고 지금 머리가 아픈 걸 거고. 맞아요. 그쵸? 지금 약간 우리가 다 되게 상충돼 있어. 인생의 목차를 세우고 그걸 실행해가는 사업인 거고. 책도 그렇고 저도 책 쓰기 위해 목차가 엄청 어려우니까. 근데 우중님이 저희한테 완전 도움이 되는 그런 오늘 강연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박수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칭찬 받았습니다. 제가 칭찬 잘 안 했나요? 슝님은 어떠셨어요? 슝님 듣기. 저도 일단 그 저자가 그 내가 책 쓴 사람이잖아. 네네. 그거에 좀 놀랐고 저도 진짜 독서를 하는데 독서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래서 독서법 책을 좀 여러 번 봤었는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재밌게 풀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고 그거 마음에 드는데요. 자몽 짜듯이 네. 막 쫙쫙 지어짜라고 그거 마음에 들고 근데 저는 그 독서법을 막 이렇게 봤는데 근데 와 이거 보니까 모든 게 다 무의미해요. 왜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안 돼요. 속독 뭐 심독 뭐 다 안 됩니다. 그냥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진짜 근데
도유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뇌에 좀 스트레스 받도록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진짜 보고 나니까 뭐 다른 거 읽었거든요. 어우 잘 읽혀요. 너무 잘 읽혀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지윤님의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거. 제가 어떤 그거를 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음, 우주님 거를 보고 나서 나는 학생들한테 목차를 먼저 읽게 하는데 나는 왜 안 그러고 있지? 라는 그 말이 되게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본질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남들은 가르칠 때 그 본질을 중시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그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요즘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음, 그런 것들을 되게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인사이트가 아니었나. 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딱 이제 12시까지 마감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제 앰비션 북클럽 어떠셨나요, 여러분? 네, 되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맨날 좋습니다. 맨날. 그리고 저는 진짜 소수가 너무 좋아요. 이게 딱 밸런스도 2대2로 남자 둘, 여자 둘. 환상이야, 궁합이. 저는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이 찐이라고 생각해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역시 여자들은 화면을 비추고 싶지 않아. 비밀스럽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 나 기훈님 지금 어떠셨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는 지금 눈 뜨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우중님이랑 슝님이 아주 미소가 싱그러워가지고 그 덕에 제가 보는 즐거움이 있네요. 음, 지훈님은 감사합니다. 약간 정신이 들으셨나요? 이제 조금? 네, 들었어요. 진짜 어제 5시 넘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5시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잤어. 아니, 저는 5시에 했는데 잤고, 응. 2시간 운전해서 와가지고 5시에 맞아. 자고. 그 지윤님이랑 어제 2시간 통화한 게 지윤님이 청주에서 서울 오실 때 맞아. 통화를 말하다 했었거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러는데 약간 그 여운이 나니까 저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보통 원래 요새 이제 10시에 자려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금요일 토요일 세상아 단절하고 우중님이 나한테 부재중 통화 4통을 남겼는데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고 그냥 나 되게 숨어 있어. 동굴로 들어갔구나. 정글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근데 우중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20분 동안 막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언니한테. 언니 이 얘기 왜 하는 거냐고. 나 이유를 맞아. 모르겠어. 물어봤더니 근데 역시 나는 나는 이유가 없어. 그냥 생각나면 말하는 거야. 이유가 없는 건데 나는 주변에 연락을 다 두절했는데 그래도 지윤 언니니까 받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게 신기해서 언니 덕에 약간 세상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약간 결심한 것도 있고 이제 오늘 또 앰비션 북클럽으로 으랴차차 해서 슝님이 오늘 좋았습니다. 미소가 아주 그냥 엄청 웃겨. 슝님 엄청 즐거우신가 봐요. 어떤 게 그 즐거우신 거죠? 저는 매번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클럽 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때 그리고 전 딱 사실 4명이 좋긴 좋거든요. 각자 근데 매력이 달라서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찐들로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원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병현님이 하기로 했는데 병현님이 이상한 마케팅에 취업을 맞아. 하셨어요. 인턴으로. 나 이상만 대단하죠. 떨어졌는데. 지훈님 이상만 지원했었는데. 근데 제 이제 알고 이상한 마케팅에 인턴을 가면은 한 3개월인가 하는데 그 진짜 죽음이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는. 개빡세요. 왜 있었었어요, 인턴으로? 아니요? 들었어요. 어, 빡세다는 거. 네, 그냥 거의 뭐
네. 거기에서 나가리 되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막 거의 너무 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음. 병현님이 발표를 못 하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다음 3개월 때 발표를 하고 3월 차 때 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아, 3월 때요? 어. 3월까지는 지윤님이 좀 바쁘고. 지윤님 7월에 하기로 했고 음. 그냥 3월 달도 각자 책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해도 되는데. 태연님 네. 5월 달에? 5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각자로요, 각자. 각자가 저는 좋아요. 각자가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각자 좋아요. 그지? 그리고 태연님은 5월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각자 책으로 하니까 인사이트가 달라서 되게 좋은 네.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각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태아님이랑 지훈님이랑 나만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 권 책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 음. 우중님 쉬마려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왜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우중님? 네. 우중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이렇게 아무래도 책 얘기만 하면 좀 네. 루즈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약간 복합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소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자마다 생각이나 이런 게 또 남다르고 하시니까. 되게 여유 있어요. 맞아요. 맞아. 오늘 여유가 있어요. 지윤님은 어떠셨어요? 저 오늘 되게 좋았어요. 자다가 처음에 좀 지봉사몽이었는데 지금 깨면서 네. 일어나서 듣길 잘했다.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제 네.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다른 분들 인사이트로 이제 공유받고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우리 또 이제 아시죠? 그 하트 얼굴로 우중님과 슝님이 하트를 이제 얼굴을 가까이 주세요. 지윤님과 저는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 하트를 우중님도 그렇고 양쪽으로 하트 해주세요. 네, 이렇게요? 네. 앰비션 북클럽 화이팅으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앰비션 북클럽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네네. 아 마무리되고 여러분 후기 아시죠? 카카오톡과 블로그. 네. 네. 지윤님 저번에 후기 쓰신다 하셨었는데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못 썼습니다. 이번에 뭐라 쓰시거나 편하실 때 하세요. 바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사진이 네네. 이렇게 그럼 마무리 해보는 나왔구나. 걸로 하고 네. 자 여러분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중님 빼고 감사합니다. 나가주세요. 네. 네. 빠이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